이 물질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세포막에도 공격을 하게 되고요, DNA도 공격하게 되고요, 지질도 공격하게 되고요, 단백질도 공격하고 뇌와 관련된 질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요즘 미세먼지 지도 보면 전부 다 빨갛죠. 우리가 동남아를 간다고 하면 상당히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훨씬 더 이런 미세먼지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야외 노출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자, 1년 내내 우리가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죠. 자, 이 미세먼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요, 피부에 대한 색소를 침착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색소의 병변들을 나쁘게 만들어준다거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되면서 피부의 노화를 급속도로 진행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또는 여드름과 같은 이런 병변들이 훨씬 더 나빠진다는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젤 원료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솔린하고 디젤, 우리 피디님 아세요? 차이? 가솔린과 디젤 끓는 점.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불이 있어도 상당히 불이 잘 붙지만요, 특히 불에 대한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불이 타는 자연 발화는 잘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죠. 디젤은 우리가 불을 좀 붙인다고 하더라도 불이 잘 안 붙는 성격이 좀 있어요. 대신에 자연 발화 온도는 가솔린에 비해서 한 200도 정도가 훨씬 낮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가솔린은 불을 살짝만 탁 붙여도 아까 쉽게 불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폭발을 하고 남은 연소가 배출되는, 배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반면에 디젤은요, 이때 압축이 되는 이 힘을 이용을 해서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화 방식이 아니라 압축에 의한 폭발 방식을 사용을 해요. 압축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폭발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모든 것들이 태워지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젤은요, 태우고 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황화합물이라든지 질소화합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뿐만이 아니고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불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유기화합 물질들이 특히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 중에 또 자외선 중에서도 UVA, 또 UVA 중에서도 가장 긴 UVA1이라고 하는 이 파장대가 이 pH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링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안 좋은 물질로 사실 만들게 돼요. 즉, 그런 자외선 노출이 상당히 심하면서 대기 중에 상당히 많은 디젤 원료들이 있는 곳은 이런 물질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나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흡입을 하면서 폐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으로 돌아가고, 이런 혈관들이 여러 가지 장기에 미치게 되면서 특히 방향족 같은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이런 지질에 대한 침투도가 되게 높아서, 그래서 요즘에 뇌졸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여러 가지 뇌와 관련된 질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기 공기 중에 있는 상당히 다양한 물질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또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좀 보고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되게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미량 원소들 중에서 금속 성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철, 구리와 같은 이런 금속인데요. 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몸에서도 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산화, 항산화 시스템을 역할을 해주는 물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이 철은 Fe, 2+, 3+, 우리 몸에서는 이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를 하게 돼요. 2+와 3+는 소고기 등급이 아니고, 전자가 적냐 많냐, 플러스가 많다는 거는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하나 더 줄기 때문에 플러스가 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요, 우리는 팬톤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는 팬톤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은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그 중에 이 산소가 전자라든지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아주 전자를 받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강하고
불안정하지만 상당히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바뀝니다. 바로 과산화음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거는 워낙 불안정해서 우리 몸에 있는 자체 항산화 시스템 SOD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H2O2로 바뀌어요. H2O2 바로 과산화수소수죠.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물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H2O2를 물로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철입니다. 자, 그래서 Fe2가 이 H2O2와 붙음으로 인해서 Fe3 플러스로 되고 바로 이 H2O2는 일시적으로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게 얌전한데 우리 예전에 드라마 중에 여기 점 찍으면 되게 나쁜 장소에 나오는 하여튼 점만 찍으면 아주 나빠지는 그분 OH에 그래서 그 점을 딱 찍어 놓고 마이너스를 표기를 합니다. 아주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포막에도 공격을 하게 되고요. DNA도 공격하게 되고요. 지질도 공격하게 되고요. 단백질도 공격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입니다. 철이, 공기 중에 철이 상당히 많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산화 반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Fe2 플러스가 Fe3 플러스로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가 훨씬 몸에서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의한 손상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 많아진 활성산소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겠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시스템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E, A, 폴리페놀 이런 다양한 활성산소를 잡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이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를 다시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자, 이게 나중에 고갈되고 나면 점점 어때요? 없애줘야 되는데 점점 없애주는 양들이 줄기 시작하니까 점점 쌓여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한 손상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손상도 역시 있지만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금속, 특히 이런 철 성분 같은 금속들이 이런 산화 반응을 더욱더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즉 뭐냐면 당연히 자주 미세먼지가 강한 날은 들어와서 잘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먹는 비타민C, 그다음 먹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를 꼭 챙겨서 드시는 것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고용량을 챙겨서 드시는 거, 미세먼지가 좀 더 강하다 하면 노출 부분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을 비타민C, 비타민 E, 페룰산 또는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이런 항산화 성분들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자외선 중에서 UVA1, UVA 자외선 A가 방향적 물질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이게 더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바뀌고 그게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선크림을 잘 발라주기만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일단은 보호가 되는 것도 있죠. 2번 바르세요 이런 이야기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항산화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 반응들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런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꼭 같이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휴양지를 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조용하게 바다도 있고 되게 공기가 좋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요즘 미세먼지 지도 보면 전부 다 빨갛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 나라고 심지어 우리가 동남아를 간다고 하면 오토바이 많고요. 먼지 많고요. 상당히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훨씬 더 이런 미세먼지의 강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피부의 노출 부분에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발라서 산화 반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죠. 피부에 붙어 있는 방향족이 자외선을 딱 받음으로 해서 더 나쁜 방향적으로 바뀌어서 손상을 주는 것으로부터 자외선 차단제가 일단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외선 그 자체가 활성산소를 줄여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되게 어려웠지만 좋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